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무조건 더 많이 가지라고 강요합니다. 스펙을 쌓고 인맥을 넓히며 무작정 존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서재 깊숙한 곳에서 30년 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숨처럼 여겼던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땐 그게 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다시 보니 그저 낡은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련 없이 찢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고수의 내공은 무언가를 악착같이 채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손절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머릿속의 쓰레기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포맷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감정에 대한 냉정하고 잔인한 팩트 폭행이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초격차의 멘탈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마지막 수업에 집중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마음의 경영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놈의 미래 걱정에 대해 팩트 폭행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희는 위기론자다. 이건희는 늘 불안해한다. 맞습니다. 나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소리쳤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리스크 관리와 실체 없는 막연한 공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서재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아주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도 더 된 반도체 사업 초기의 기획안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종이 한 장에 내 목숨이 삼성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만 틀어져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건 그저 낡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파쇄기를 돌렸습니다. 드르륵 종이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세한 찌꺼기들도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마음속 서랍에 유통기한이 지난 영수증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의 영수증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실수, 5년 전의 창피함, 어제 들었던 기분 나쁜 말 한마디를 소중한 보물단지처럼 모셔두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당겨와서 걱정합니다. 내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잘 들으십시오. 미래는 아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꼴입니다. 마치 주식 차트에서 아직 그려지지도 않은 다음 봉을 상상하며 공포에 떠는 개미 투자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이 거대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내일 일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건 공장 안의 기계뿐입니다. 인생은 공장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미래라면 미리 걱정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이자 감정 낭비이며 내 영혼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존버라는 말을 씁니다. 버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존버는 고문일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그저 이 악물고 버티기만 한다면 그건 멘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멘탈을 갈아 마시는 짓입니다. 진정한 마인드셋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오늘 내가 분석해야 할 데이터를 보고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부사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곱씹으십니까?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회사에 지원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보기도 했고 불량품을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애니콜 화형식을 기억하십니까? 15만 대의 휴대폰을 불태울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불길 속에 과거의 실패를 전부 던져버렸습니다. 회계 용어 중에 상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나 손실을 장부에서 털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이 상각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깨진 도자기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울고 있어 봤자 도자기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현재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또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실패를 머리에 이고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은 100%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과거를 후회하며 존버한다고 인생이 떡상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털어내고 오늘을 가볍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갓생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숨어서 뭔가를 꾸민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그저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저를 격리한 것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참 피곤한 사회입니다.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하고 남들 가는 곳은 다 가야 하고 남들 아는 사람은
나도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소위 말하는 인맥이라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기 속에 저장된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쯤 되면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쫓아매는 족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남들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는 저렇게 해야 해 라고 떠드는 소리, 그것은 그저 훈수두기 좋아하는 관종들의 잡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떠드는 말에 왜 여러분의 귀한 감정을 소비합니까? 저는 젊은 시절 재계의 평가나 언론의 기사에 일희일비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밤새 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승부를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건이라는 이미지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너무 화가 나 라며 며칠을 끙끙 앓는 것은 남이 던진 더러운 돌멩이를 주워서 소중하게 품고 다니는 꼴입니다. 냄새나고 무거운 돌을 왜 품고 다닙니까? 그냥 저 사람은 돌을 던지는 취미가 있구나. 저 사람은 수준이 저기까지구나 하고 수루해 버리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평가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왜 생판남에게 넘겨줍니까? 내 기분은 내가 정합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의 자세입니다. 인간관계를 다이어트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주 강력한 처세술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손절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참 좋은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만 손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도 손절이 필요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은 냉혹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내공입니다. 그러다 왕따가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걱정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면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킵니까? 저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노조가 없어서 욕먹고, 세습한다고 욕먹고, 돈 많다고 욕먹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욕을 마음에 담아두고 모두에게 해명하려 들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했다면 저는 아마
화병으로 일찍 죽었거나 삼성이라는 기업은 공중분해되었을 겁니다. 그냥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너는 나를 싫어하니? 그래, 그건 너의 자유다. 하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마음은 여러분의 통제 영역 밖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아무리 무뚝뚝해도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러니 제발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저 이건희도 수십만 명의 임직원을 제 뜻대로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물며 남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남자친구가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 자체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쓰십시오. 타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포기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죠? 찐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하지만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통장에 수천억이 있어도 거지처럼 삽니다.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지옥 속에 삽니다. 비교.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옆집 아이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인스타그램을 보며 남들의 화려한 삶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합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서로 보는 풍경이 다릅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끼는 산을 뛰고 거북이는 바다를 헤엄치면 됩니다. 왜 거북이가 토끼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못 뛰지라고 자책합니까? 젊은 시절 저도 손이를 이겨야 한다, 지위를 따라잡아야 한다며 경쟁사들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쟁자를 의식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2등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진짜 1등은 경쟁자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개척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는가? 어제보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채점 기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늙어가는 얼굴, 부족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네. 오늘도 살아있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꼭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샤워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감정이란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질투가 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려나 보다 하고 그냥 두십시오. 비는 내리다가 반드시 그칩니다. 영원히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바람에 몸을 맡기십시오. 억지로 맞서 싸우려 하면 부러집니다. 어쩌라고? 어떻게든 되겠지. 케세라세라. 때로는 이런 무책임해 보이는 태도가 가장 고도로 계산된 심리 전술이 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지만 일을 즐기면 돈이 따라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저 그 사람이 거기 존재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다 악연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십시오. 그 불확실성을 즐기는 경지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부사의 기질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삼성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은 사소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고민은 티끌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대범해지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과거의 낡은 영수증은 찢어버리십시오. 미래의 허상은 무시하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내공을 가진 진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힘겨운 시대를 존버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깊고 어쩌면 조금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들, 바로 타인의 비난과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돌덩이를 아주 시원하게 부셔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을 보면 더욱 심각하더군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악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여러분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룹니다. 옛날에 촬영장에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울고 있던 젊은 스태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며 저는 문득 우리 신입사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봐, 젊은이, 저 사람이 자네에게 던진 건 말이야.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거야.
자네가 그걸 굳이 허리를 숙여서 죽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돌멩이일 뿐이야. 그런데 왜 그걸 주워서 자네 가슴 속에 넣고 아파하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주 냉철한 처세술이자 마음의 방어 전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그따위로 살아서 뭐가 될래? 이런 말들이 날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반사적으로 그 말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말을 씹고 또 씹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정말 그런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걸려든 겁니다. 그 말에 상처받고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더러운 돌멩이를 소중한 보석처럼 닦아서 마음의 진열장에 올려놓은 꼴이 됩니다. 제가 삼성 회장으로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100을 잘해도 일을 실수하면 물어뜯으려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삼성이 나라를 망친다. 이건희는 독재자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이 반응하고 해명하고 억울해했다면 저는 아마 스트레스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악담을 퍼부어도 내가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처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하고 가볍게 스루하십시오.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이자 나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아무 지분도 없는 외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주주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왜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넘겨줍니까? 내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멘탈갑의 자세이며 흔들리지 않는 내공의 실체입니다. 비난만큼이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대한민국은 비교 공화국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옆집 아이와 몸무게를 비교당하고 학교에서는 성적을, 사회에서는 연봉을, 결혼할 때는 배우자의 조건을 비교당합니다.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는 비교의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고 지희의 경영 방식을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처럼 안 될까? 왜 우리는 이류일까? 끊임없이 남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고뇌 끝에 깨달았습니다. 남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영원히 2등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압도적인 차이, 바로 초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쟤는 벌써 대리에 승진했네, 쟤는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네 하며 부러워하는 것은 도토리키 제기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1초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각자 달리는 트랙이 다르고 각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다릅니다. 왜 남의 트랙을 곁눈질하며 내 페이스를 잃어버립니까? 남들이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서 나도 사야 하고 남들이 골프를 친다고 해서 나도 쳐야 한다는 강박, 그거 다 허상입니다. 남들 따라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기술, 여러분만의 유일한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넘사벽의 존재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 주름, 피곤에 찌든 눈동자,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CEO는 조직을 이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거창한 미라클 모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억지로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보여주기식 루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나는 나로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 여자친구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부장님은 도대체 왜 저럴까?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제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마음은 절대로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회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마음을 다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도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친구, 연인,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오만이자 어리석음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실망하는 것은 마치 비가 온다고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순간 신기하게도 지옥 같던 관계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는 아주 고도화된 경영 전략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치고 해가 뜹니다. 여러분의 분노도, 슬픔도, 질투도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내 마음속에 지금 화라는 이름의 먹구름이 지나가는구나. 지금 내가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제3자가 되어 바라보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분석하고 싸우려 드는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냥 왔구나. 그래, 실컷 놀다 가라 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 두두모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과감하게 손을 떼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입니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찐 부자가 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돈은 쫓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네가 떠난다면 그것 또한 너의 선택이니 존중할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쿨하고 멋진 사람을 놓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됩니다. 꽉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마인드셋의 정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 이건희의 삶도 계획대로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배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모여서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자유입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오늘 하루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갓생을 사는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도 살아있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돌멩이를 줍지 말고 가볍게 피하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만의 초격차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단단한 루틴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불안도 모두 사소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겪었고 수많은 인생 선배들이 겪었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부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세상이 팍팍하고 헬조선이라며 한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십시오. 억지로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타는 유연함, 그것이 진정한 승부사의 기질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과거의 낡은 영수증을 찢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걱정도, 불안도 모두 사소한 일입니다. 대범하게 웃어 넘기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손절하시겠습니까? 낡은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버리기로 결심한 한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글자로 적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갓생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